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올해도 코리아 빌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 해서 달려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캐나다 우드 여기 한국 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단체이세요? 네, 캐나다 우드 한국 사무소는 비영리 협회라고 보시면 돼요. 캐나다산 목재 제품을 국내에 이제 홍보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국내에 대부분의 경량 목조 주택들은 캐나다에서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 네. 사실 코로나 시국 때 목자재들이 엄청 이제 맞습니다. 네. 비싸지면서 다른 루트들을 찾으신 빌더분들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베트남 OSB도 네네. 수입이 되고 예. 저기 칠레 것도 많이 수입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캐나다가 그런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목재가 어떤 부분이 더 기술적으로 우수할까요? 네. 일단 기술적이라기보다는 산림 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좀 일단 우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가 산림 강국이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산림 목재 제품에 대한 어떤 수출 부분도 상당히 예를 들면 러시아, 브라질, 그 다음에 캐나다 순으로 산림 전체 면적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제품들이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무를 한 그루 자랐을 때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같은 경우는 세 그루의 묘목을 다시 그 자리에 심어요.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게끔 하는 그런 산림 관리 정책들이 있어서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어떤 부분이죠. 그러면은 보통은 목조주택이 친환경 주택이라고 네. 얘기할 때 네. 어떤 분들은 공격적으로 네. 야 나무를 다 잘라갖고 그렇죠. 나무집 짓는데 그게 무슨 친환경이냐 맞습니다. 이러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오히려 산림 보존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아마 잘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런 산림 훼손을 통해서 그 황폐화된 그런 산림들이 많아지거든요. 그게 이제 개발도상국의 어떤 실태인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수하죠. 그럼 같은 나무집을 짓더라도 캐나다 쪽 나무를 쓰면 네. 그래도 환경보호에 조금 이바지하는 그럴 수 그런 있습니다. 느낌도 네네. 가져갈 네,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네. 자, 여기 오늘 제가 궁금한 게 공학 목재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근데 캐나다 쪽에서도 공학 목재가 나오는군요. 공학 목재라기보다는 이제 공학 목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경량 목재에 들어가는 규격재, 네. 2x4부터 2x12까지의 이런 목재를 사용해서 네. 공학적으로 재구성을 한 나무를 가지고 공학 목재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글루렘이라고 하는 이 공학 목재는 2x4라고 하는 이런 규격재, 네. 규격재를 켜켜이 쌓아서 네. 층을 만들어서 접합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글루렘을 잘 보시면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단면이 나와 있죠. 접합부가 네, 있네요. 접합부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볼을 만들고 또 기둥을 만드는 그런 공학 목재 중에 하나가 이제 글루렘이고요. 글루렘.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CLT라고 하는 제품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네, 안 그래도 지금 오면서 네. 농막들을 봤는데 네. CLT로 골조를 했다고 네네. 이야기하는 농막들을 맞습니다. 좀 봤어요. 이 CLT 제품도 마찬가지로 2x4부터 2x10, 12의 어떤 규격재를 가지고 재구성했어요. 공학적으로 재구성한 목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단면을 보시면 보통 이 CLT는 3개의 레이어, 네. 3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3개 층 다음에는 5개 층, 7개 층, 홀수로 이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2x4를 수직으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네. 요거의 직각 방향으로 배치가 된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다시 요 직각 방향에 또다시 직각 방향으로 다시 가서 이렇게 켜켜이 크로스 시켜서 네. 목재 제품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보시면 크로스 라미네이티드 팀버
그래서 이제 약자를 CLT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라미네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붙인다는 뜻이고, 네. 팀버는 말 그대로 이제 목재입니다. 네네. 목재를 크로스 시켜서 이렇게 크로스 시켜서 적층을 한 다음에 라미네이팅 시킨 목재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반 저희가 알고 있는 집성목이랑 비슷한데 네. 크로스가 됐기 때문에 좀 맞습니다. 더 공학적으로 안정성이 그렇죠. 있는. 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벽도 쓸 수 있고 바닥판도 쓸 수 있고 지붕의 구조물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잠깐 오시면 사례들이 좀 있어요. 네네. 여기 이제 브로커먼스라고 하는 18층 목조 건물인데요. 아, 목조인데 18층이나 지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오, 대박.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컬럼비아라고 하는 대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고요. 실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와우. 이 건물 자체가 이제 CLT 판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있죠. 네. 이 판이 하나의 공장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탁탁 이제 바닥판을 형성한 그런 케이스죠. CLT 갖고서 18층짜리 네네. 기숙사를 한국에서는 만약에 그냥 나무로 18층을 지었다면 네. 자기 자녀를 그 기숙사에 안 보내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공학 목재 갖고서 네. 굉장히 튼튼하게 저렇게 짓고 맞습니다. 있군요. 네. 이게 한 개층 올라가는데 불과 뭐 하루도 안 걸리는 정도로 아, 빠른 시간 내에 공기가 그렇게 빨라요? 맞습니다. 이제 와우. 공장에서 제작이 되고 건식 공법이기 때문에 네네. 조립만 탁탁하면 뭐 층들이 올라가는 시스템이라서 네. 그다음에 CLT라고 하는 가장 큰 특징은 얘 CLT 자체는 콘크리트를 대체하는 목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재 제품. 콘크리트 강도 이상을 네, 그렇죠. 대체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런 건물들이 콘크리트 바닥이든 뭐 기둥이든 다 콘크리트도 다 대부분들 했었다면 그거를 이제 목재로 대체를 해보자고 하는 어떤 그런 점에서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공학 목재 중에 또 저희 집에도 제가 요걸로 이제 PSL. 벤치를 만들어 놓은 네. 게 있는데 얘는 보통 패럴램? 맞습니다. 네, 네. 패럴램이라고 하는 얘는 어떻게 이제 만들게 되나요? 네. 이 패럴램이라고 하는 거는 스트랜드 보드라고 하는 제품을 영어로 스트랜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나무 젓가락 같은 어떤 그런 크기, 네. 그런 크기의 나무들을 집성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스트랜드 보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의미고요. 네. 그 결이 이렇게 조금 보이는 게 그렇죠. 예. 아, 요게 이렇게 눌려져 다 있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게 다 나무 젓가락 같은 어떤 그런 어떤 크기의 그걸 꽉 압축시켜 맞습니다. 갖고서 네. 부착시키는 그런 네. 느낌인 거네요. 그래서 이제 나무의 특성상 이게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게 원래 구조용인데요. 네네. 어떤 분들이 이제 인테리어 소재로도 많이 네, 있는 거예요, 최근에. 아, 이거 너무 모양이 이뻐요. 이쁘다 보니까. 네, 이뻐서. 그렇게 사용하는 케이스 있는데 근데 원래는 구조용입니다. 가격이 문제기는 한데 네. 어쨌든 되게 이뻐서 맞습니다. 저도 버려지는 거 몇 개 네네. 주워 갖고 맞습니다. 와서 네네.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얘가 지금 6m 정도까지 나오는 몇 미터가 나오죠? 7m 이상도 나오고요. 아, 그 그래요? 공학 목재의 특징은 뭐냐면 네네. 말 그대로 공학적으로 재구성한 품이기 때문에 네. 공장에서 얼마든지 길이를 제한 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글루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20m든 30m든 다 제작이 가능한 제품이 공학 목재예요. 그러니까 배송만 가능하면 맞습니다. 저희가 미리 설계한 도면대로 딱 그렇죠. 재단을 해서 네. 오는 게 가능한 그게 또 장점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귀욕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길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얘 같은 경우는 6m가 한계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6m짜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붙이면 길이에 제한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네. 아, 처음 NLT, 네, CLT까지는 제가 알고 네네. 있었는데 NLT는 요거는 뭘까요? 보시면 CLT는 C로 시작하고 네, NLT는 N으로 시작하는 게 네, 되죠. 그렇죠. 라미네이티드 팀버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동일. 네, 그래서 CLT는 크로스 시킨 거고, 네. 목재를. NLT는 네일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귀역재를 네일만 가지고, 옷으로만 가지고 접합을 시킨 거예요. 다른 것들은 대부분들 접착제가 필요하겠죠. 네, 이거 뭐 페럴램도 그렇고, 글루램도 그렇고, CLT도 그렇고. 그런데 이 NLT는 옷으로 가공이 가능한 거죠. 조립이 가능한 거죠. 그럼 저희가 목조주택 현장에서 예. 보통 얘기하는 조립보나 네. 헤더 같은 거 만들 때 네. 그렇게 쓰듯이 얘는 그렇죠. 일반 2x4나 이런 것들을
그냥 못으로 맞습니다. 네. 박아서 네. 구조재로 쓸 수 있게끔 네. 강도를 높인 거군요.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CLT나 글루렘, 페룰렌 같은 이런 공학 목재들은 대부분 공장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NLT 같은 경우는 현장 제작이 가능하죠. 그렇죠? 못으로 다 제작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NLT로 제작이 된 건물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진주시에서 작년에 이제 완성을 한 NLT 커뮤니티 센터거든요. NLT 지붕으로 만든 커뮤니티 센터인데 실제로 내부에 이제 들어가시면 이렇게 NLT로 공장에서 못으로 제작한 판을 가지고 현장에서는 딱 쌓아서 지붕판을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2x6, 8 굴곡이 좀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디자인 네네.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2x6 하나, 2x8 두 개. 얘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 겁니다. 또는 2x4에 2x6 뭐 이렇게 구성을 해도 되고요. 현장에서 저렇게 연결해 갖고서. 네. 아니면 그냥 밋밋하게 가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네. 캐나다 사례는 이제 재밌는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NLT 네. 지붕을 보시면 굴곡이 이게 있네요. 특이하죠. 네. 여기 보시면 더더군다나 이 지붕이 다 NLT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오, 네. 이렇게 굴곡을. 이런 모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못접합이 돼 있고요. 못으로만 네. 저렇게 재미나네요.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조금씩 이제 이런 NLT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공항목재 설명을 좀 주셨는데 저는 사실 공항목재가 건축 공기를 단축시키고 굉장히 튼튼한 구조를 만드는데 엄청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서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사실 가격이 정말 만만치가 그렇죠.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대충 가격대를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캐나다 우드는 사실 이런 목재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측면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제작하는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의뢰를 하는 게 맞으신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철근 콘크리트나 스틸 구조하고 비교했을 때 네. 단순히 골조만 생각한다면 지금 CLT든 아니면 공학 목재가 들어간 그런 구조물들이 네. 상당히 예전보다는 경쟁력이 있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확실합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공항목재 이러면 네. 어쨌든 인위적으로 나무를 집성하거나 이게 뭐 본딩을 해갖고서 얘가 화학 성분이 투여가 돼서 네. 친환경 주택을 만드는데 오히려 좀 반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들 받으시더라고요. 그럼 얘가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뭐 이제로나 네. 뭐 이게 SE0나 뭐 이런 급으로 따지면 얘는 네. 유해 성분을 배출하는 네. 것들이 어떻게 시험 성적서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대부분 그 공장 제작을 하시는 분들은 그 접착제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네. 접착제도 예전에는 독성이 있는 그런 접착제를 사용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어떤 접착제 개발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 수용성 어떤 물질로 만들어지고 또 수용성 물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그 친환경적인 어떤 요소들을 많이 띄고 있죠. 그래서 그런 자체적인 어떤 그 테스트를 통해서 서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이제 최근 들어서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목조가 노출되어 있는 어떤 건물, 기수와도 마찬가지로 다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CLT가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내 공기 질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예 시도가 되지도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내 공기질 테스트나 이런 걸 통해 보면 상당히 목재, 이런 공업 목재가 쓰이는 어떤 공간들도 상당히 공기질이 우수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접착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CLT를 어떻게 보면 내장 마감재로 그냥 활용해도 지금 그럼요. 된다고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내장 공사의 비용이 또 세이브되는 그럴 수 부분이 있어요. 네. 엄청 클 수 네. 있겠네요. 그리고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전체 공정을 생각해 보시면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건조시키고 양생시키고 또 다시 거푸집 세워서 하는 이런 기간들을 따져보면 상당히 세이브가 되거든요. 기간적으로. 그러면 전체 공정률이
줄어들고 인건비도. 그러면 간접비라든가 음. 직접 공사비들도 상당히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죠. 자, 그럼 친환경 얘기하다가 네.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나무는 어쨌든 물이잖아요. 네네네. 물 타면 안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 목재 구조재로 쓸 때랑 이렇게 공학 목재를 이용할 때랑 네. 물에 대한 저항성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접착제가 있기 때문에 물이 노출되면 나쁘지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대형 어떤 목구조를 만들 경우에 시공할 네. 경우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어떤 그런 날씨라 그러면 상부에 어떤 막을 형성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예 천막을 치면서 위에서 비만 가리게 하고 천막을 치면서 올라간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하고는 있죠. 네. 방수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네, 맞습니다. 어쨌든 네. 공사 있군요. 기간의 어떤 부분이죠. 네. 공사 후에는 마감재가 있기 때문에 비를 막아주지만 공사 단계에서의 어떤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자, 나무집을 지으려다가 얼마 전에 또 저쪽에 지진도 막 나고 그래서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네네. 나무집이 사실은 지진에 더 강하다는 얘기도 있고 맞습니다. 뭐 이런데 예비 건축주분들한테 네. 비영리 단체에서 네네네. 오신 입장에서 예. 목조주택 괜찮다 뭐 네. 이런 느낌으로 좀 추천사 예. 뭐 이렇게 말씀 주시면. 일단 목조 주택은 또는 목조 건축물은 굉장히 친환경적이라는 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그건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목재로 건축물을 지었을 때 또는 주택을 지었을 때 가장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화재, 불에 잘 타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가 아마 너무 가볍지 않느냐. 네, 콘크리트나 스틸에 비해서 목재가 너무 가볍지 않느냐.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지진이라든가 강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하지 않느냐라고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목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조물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있는 어떤 사항들이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화재를 보시면 화재에 염려하지 않으셔야 될 게 뭐냐면 목재가 불에 타긴 타요. 이거는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철근 콘크리트나 스틸도 탑니다. 네. 그리고 그 탔을 때에 그 결과물이 어떠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재는 탔을 때 탄화층이 형성돼서 불길이 번지는 게 서서히 번져요. 여러분들 장작불 생각해 보시면 장작불을 밤에 태워놓고 아침까지 불씨가 살아있긴 하지만 그 단면을 잘라보면 아마 단면이 살아있을 거예요. 네,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거는 스스로 타면서 탄화층이 형성돼서 불이 스스로 꺼지는 거를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만약에 구조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구조물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불이 타더라도.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뭐 스틸 같은 경우는 불길이 1000도씨 이렇게 닿으면 휘어지죠. 구조 자체가 휘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대미가 큰 거거든요. 그런 측면하고 그래서 절대로 목재가 다른 구조물에 비해서 화재에 취약하진 않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약한 거. 그거는 목재만 가지고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목조 건축이나 목조 주택에는 철물이 들어갑니다. 철물. 그러니까 목재에 접합에 대한 부족함을 상쇄시킬 수 있는 철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철물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시면 지금 강도 뭐 6이나 7, 심지어는 8까지 가더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주택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네. 고맙습니다. 목조에 관심 있으신 예비 건축주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벽차를 타고 바다로 가